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 경기 얘기와는 별개로 또 따로 준비를 한 게 포터가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에 실패를 하면서 겨울 이적 시장이 닫힌 이후에 승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올 것이 왔군요. 네. 그래서 영국이든 뭐 한국이든 뭐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포터 이거 경질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슬슬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한 시즌 2감독 교체하면 좋습니다. 또 감독 경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전제를 깔아야 되는 건 네. 저는 일단 포터 감독을 좀 유지하자 파였어요. 이전까지는. 파였구나. 파였어요. 이전까지는. 왜냐면은 좀 약간 변호를 좀 해보자면 일단 부상 선수가 막 11명, 12명 네. 이렇게 나올 정도로 너무 많았고 또 스쿼드 뎁스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시즌 전부터 생각을 했었고 더불어서 중도 부임한 감독이 이런 불안전한 팀을 맡는 것이 쉽지 않다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첼시에서 이제 포터 감독이 어느 정도의 전술 색채를 초반에는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경기를 기점으로 저는 이제 안 되겠다. 이 감독에게 시간을 주더라도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금액의 스쿼드를 가지고 소튼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22팀을 홈에서 이기지 못한다? 그 경기력으로라도 이기지 못한다? 라는 거는 충분히 굉장한 문제점이지 않을까. 게다가 홈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전 첼시 소튼전의 문제점부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일단 안일한 로테이션이 있겠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첼시는 최근 경기 일정이 되게 빡빡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FA컵과 리그컵을 굉장히 일찍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경기 정도의 소화량을 보여줬고 이제 지난주 유일하게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중 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포터 감독은 좀 극단적인 로테이션을 돌림으로써 다음 토트넘 경기를 좀 대비하려는 의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22 소튼을 이제 12팀 감독이 최근에 승리가 없는 이 감독이 너무 만만하게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경기에서 가장 심각한 데 싶었던 게 전술이 안 보였어요. 일단 전반전을 살펴보면은 마운트를 왼쪽에 배치하고 7회를 오버래핑 활용해서 왼쪽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몇 경기에서도 이제 풀백과 윙어 특히 쿠쿠렐라와 무드릭의 이런 동선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었고 실제로 불화설까지 언급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에 대한 수정이 좀 미온적인 태도였던 것 같고 이 경기에서도 좌측 공격에 대한 세부 전술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바가 빠지니까 바로 빌드업이 안 풀리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후방 빌드업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다 실바빨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마운트나 쿠쿠렐라, 무드릭이 최근에 경기력적인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포터 감독의 책임이 클 수도 있겠구나. 세부 전술의 부재가 이 선수들의 폼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수빨 감독들이 이제 승리를 거두는 데 비해서 아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성적만 봐도 이 감독이 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지를 좀 의문인 게 현재 첼시는 리그에서 8승 7무 8패 승점 31점 그리고 득실차가 0골이고요. 그래서 리그 10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근이 형이 언급해 주셨는데 굉장한 균형의 팀이다. 8승 7무 8패. 그쵸? 12할 팀. 모든 것을 이제 중간에 맞춰놓고 있는 첼시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아싸리 이랬었거든요. 네. 그 14, 14인가? 네, 그런 것도 있고 막 한 8등쯤 할 때 보면은 막 승패 둘이 똑같아가지고 막 균형의 수호자다 막 이런 말 했었었는데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래서 9위 브렌트포드와 4점 차로 좀 벌어졌고요. 그리고 11위 빌라가 이번 경기에 패하긴 했지만 여전히 3점 차가 유지되면서 이제 애매한 10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스날이 1위인데 23점 차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22 소튼과는 13점 차밖에 나지 않으면서 이제 강등 경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걱정이 들고요. 일단 간략한 시즌 스탯을 살펴보면 평균 득점이 1.0입니다. 이는 13위 기록이고요. 평균 실점은 1.0입니다. 이것도 균형이네요. 이거는 근데 오히려 2위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평균 점유율은 59.4%로 3위, 클린시트는 8회로 7위, XG 값은 28.3으로 13위인데 일단 실바빨로 수비는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 분들이 찬스는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공격진이 날리면 이건 포터 잘못 아닌 거 아니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XG 값도 리그 13위인 걸 보면은 그렇게 찬스를 되게 많이 만드는 팀이다라고 보기에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좀 XG 값이 잘 나오는 몇몇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즌 전체적으로 보자면 사실 XG도 아쉽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XG 값이라는 게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최근 경기력을 보면은 계속해서 포터가 지적받고 있는 측면으로만 향하는 빌드업, 그리고 적은 세부 전술, 그리고 그렇다고 선수들이 막 확실하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첼시의 공격이 좋다라고 볼 수는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첼시는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죠. 2승 4무 5패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을 약간만 넓혀도 2승 4무 8패, 오히려 3연패가 늘어났죠. 그런 기록을 보이면서 이 기간 동안 승점이 한 10점 정도밖에 그치고 있고, 근데 오히려 이 성적을 기록함에도 이제 첼시라는 팀에서 이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오히려 경질이 안 되는 그런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 정도의 성적을 기록하면 앞으로 포터가 좀 유망하다, 잠재력이 있다고 보드진이 판단을 해도 날릴만 하거든요. 진짜 로만 시대였으면은 바로 이제 코밤에 헬기 한 대 날라옵니다. 투투투투투 날라와가지고 딱 착륙해서 포터 나가 바로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잘렸죠 로만이었으면. 벌써 잘렸죠. 어떤 분들은 이제 3번 잘리고도 남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로만이었으면 위기라는 단어 나오기 전에 잘렸어요. 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보엘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제 한 15경기 가량을 망치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터는 빅클럽을 맞기에 좀 부족한 임기응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제가 자주 언급드렸거든요. 이제 모든 감독에게 저는 플랜 A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막혔을 때의 대처, 용병술이라고 하죠. 교체 카드나 아니면 전술자 회법을 찾는 게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되는 감독이 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투엘 감독의 전성기를 봤잖아요. 또 첼시에서 그렇죠. 네. 챔스 우승을 할 때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최근에 터너 감독이 좋았던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모습을 좀 바라는데, 포터는 임기응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좀 심하다 말하면 개뿔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가끔 뭐 예를 들어서 무드릭이 안 좋다? 그럼 그 자리에 그냥 마운트를 넣어서 자리만 바꾸고요. 지에우가 안 좋다? 뭐 마두에케 넣고요. 그러니까 FM 초반에 처음 할 때 네, 얘가 평점이 별로네? 선수 바꿔야겠다. 그쵸. 약간 이런 네. 거네요. 그게 감독이 할 만한, 그리고 특히 이제 4,400억 이상을 꽂아 넣은 감독이 할 만한 대처인가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또 충격적이었던 게 아까 소튼 경기 얘기할 때도 나왔던 거지만 이 스털링을 넣으면서 측면 공격을 강화했는데 근데 마운트 제로톱이다. 그러니까 스털링은 돌파를 하고 크로스를 올리고 마운트는 크로스가 오네? 가만히 바라보고 머리 위로 오네. 네. 스쳐가더라고요. 네. 야 나한테 안 오네? 하고 보고 지나가네. 있고 뭐 크로스를 올릴 거면 뭐 뚝배기를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마운트를 측면에 붙여서 뭐 연계를 뭐 컷백을 시도를 하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 선수 기용에 네. 있어서는 포터가 브라이튼 때도 좀 많이 욕을 먹었었어요. 네. 뭐 파스칼 그로스나 뭐 미토마 아니면은 뭐 트로사르를 윙백으로 쓴다든지 네 맞아요. 여러 가지 되게 이상한 기용들이 많았거든요. 첼시에서도 이게 계속된다는 게 조금은 포터가 뭐 다른 면을 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포터에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했는 게, 또 이 기점으로 그거 생각이 바뀐 게, 이게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기에는 월드컵 브레이크를 포함해서 첼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서 경기도 다른 팀들에 비해서 좀 최근에 덜 치르고 있기 때문에 훈련이나 이런 조직력을 맞추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7월 제임스 뭐 내지는 이번에 웨슬리 포파나까지 돌아왔잖아요. 그렇듯 주전 선수들이 이제 속속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경기력은 오히려 경기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첼시가 이제 팀도 재정비가 돼가고 있고 이제 팀을 정비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좀 색채,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마저도 없다 보니까 좀 포터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르테타가 그 예전에 14경기에서 14점을 보는 그렇죠. 기적적인 승점을 보유를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아르테타 경질 여론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견뎌낸 팬 입장에서 혹시 죽순 포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여러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거는 아스날 팬이 견뎠다기보다는 강제로 버팀 당한 거다. 보드진이 네, 어차피 안 잘릴 거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해라. 그리고 제가 이따 언급할지도 모르겠지만 첼시가 다음 경기가 토트넘이에요. 런던의 라이벌이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스날 역시도 그 첼시 경기가 그거였어요. 이 경기 지면 아르테타가 진짜 경질될 수도 있다. 근데 그때 스미스로우가 선발로 나왔고 그 경기를 극적으로 이겨내면서 되게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포터 역시도 이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르테타랑 비슷하게 포터가
못 하고 있고 결국 이게 잘라야 되냐 아니면 계속 가야 되냐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결정할 네.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엘리 씨가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절대 안 잘릴 거다라는 게 중론이긴 하거든요. 최근까지 이제 솔직히 저는 소튼전 이제 끝나고 나서 뭔가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얘기가. 그래도 경질 고려해본다는 기사쯤 나올 만한 그런 경기력 아닌가 했는데 개뿔 1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건? 이러고 한 20등한테 홈에서 졌는데 이게 안 나온다고? 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포터 체제로 쭉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좀 네.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네. 네. 근데 일단 골자는 믿겠다 아, 였거든요. 근데 일단은 전에는 일단 이번 시즌 끝까지 무조건 믿겠다, 신임하겠다라는 스탠스였는데 일단은 좀 최근 몇 경기를 보고 좀 심각성을 느꼈는지 그리고 또 스탠포드 브리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좀 어느 정도 보엘리도 앞으로의 경기를 보고 고려는 해보겠다 정도의 스탠스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엘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포터도 경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보엘리의 선택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보엘리가 LA 다저스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MLB에는 이제 탱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빌딩이라는 건데 이제 팀이 못하면 그만큼 베네핏이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꼴찌 팀한테는 드래프트 픽을 굉장히 그렇죠. 높은 걸 주면서 유망주를 좀 수급할 수 있게 이제 KBO 리그에도 그런 게 그래 있죠. 하나가 맨날 일지명으로 뽑아가서 네. 그건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일부러 이제 선수들 비싼 선수들을 팔고 유망주를 네. 키우려는 그런 탱킹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많이 있는데 더불어서 야구는 좀 어느 정도 개인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WAR이라는 좀 스탯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WAR이 승리 기여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1을 찍을 수 있는 선수는 5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국에서는 평가를 받거든요. 즉 이제 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쓰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승리값이 계산이 돼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축구는 팀 스포츠잖아요. 아무리 좋은 선수를 사와도 이제 감독이 이를 어느 정도 잘 꾸려줘야지 이 선수가 빛을 보는 시스템인데 이제 포터 감독이 아무리 예쁜 옷, 명품 옷들을 사와도 그 옷들을 입을 줄 모른다. 코디를 할 줄 모른다 라고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번 시즌 끝까지 보엘리가 믿어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의 의견과 별개로 네. 보엘리는 보엘리의 이번 의견은. 시즌을 볼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요즘에 포터를 보면은 내년 시즌을 봤을 때 눈에 띄는 향상을 기대할 수 있냐? 사실 이 정도의 돈을 부었고 이번 여름에도 막 오시맨을 데려온다, 라이스를 노린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앞으로도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네. 보여줬는데 이런 돈을 투자함에도 챔스를 나가지 못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첼시가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스탠퍼드 브릿지의 증축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챔스에 못 나가면 일단 중계권료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터 감독이 성적을 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보엘리의 빠른 선택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터가 지금 잘릴 거냐 마냐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는 포터를 보면서 브라이튼 시절에는 뭐 제가 매 경기를 챙겨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중위권 팀에서 굉장히 팀을 잘 만드는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첼시가 어쨌든 리빌딩 기조였으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팀을 시간을 갖고 잘 만들면 되겠구나 했는데 까보니까 뭐 세부 전술이 못다는 게 일단 제일 충격적이고 최근에 뜨는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브라이튼에 있을 때 약간 못 보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거든요. 약간 브라이튼에서 이렇게 좀 뛰어난 활약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환상이 좀 네.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포터의 최근 행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터가 브라이튼에서 이제 첼시로 약간 승급을 한 느낌인데 팀이 네. 오히려 순위는 더 낮아졌어요. 브라이튼보다. 근데 그러니까 브라이튼 시절의 포터를 보면 브라이튼에서의 승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브라이튼의 팀 규모를 감안하긴 네. 해야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던 포터는 30%밖에 안 돼 싶을 정도로 네. 이것보단 잘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팀 성적도 항상 9위 언저리를 유지했던 걸 보면 그냥 몇 경기 임팩트 있는 경기를 보고 좀 속은 게 아닌가 속았다. 우리의 좀 프레임이 씌워진 게 아닌가라는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언급을 해보자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일단은 순위 자체가 굉장히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와 포터 잘한다라고 느꼈던 경기가 대부분 다 강팀과의 경기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터가 되게 측면 위주의 전술을 많이 짜는 감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팀과의 경기를 할 때는 강팀은 당연히 측면을 올려서 상대의 수비를 공략할 수밖에 없게 네.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는 측면 뒷공간을 포터는 잘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팀을 상대로 포터가 괜찮은 감독이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시즌 전체적인 운영을 봤을 때 그리고 브라이튼이 주도하는 경기를 했을 때는 계속해서 드러났던 문제점이 첼시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첼시가 겨울 이슈전 끝난 거 만난다 팀들 중에 측면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했던 팀이 딱 돌문 한 팀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기 경기력이 또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그런 것과 또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중하위권 팀 전용 감독을 B클럽에 데려다 놨더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뭔가 결론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속았네요. 그렇네, 속았네. 또 속냐? 2년 3년 뒤에 만약에 챔스를 가고 리그 우승에 네. 도전한다고 해도 그쯤 되면 첼시도 한 2조 썼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2조를 써서 우승을 할 거면 그 감독이 굳이 포터여야 되냐? 다른 감독도 막말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막말로 그럴 바에는 그냥 존 테리 세워놓는 게 네. 그렇죠. 팀 기강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 낭만 향상. 램파드 안 되고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포터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약팀을 뭐 잘 잡거나 아니면 엄청난 순위를 기록했던 그런 감독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첼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빨리 대체자를 찾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이렇게 따지면 또 감독 매물이 누가 있냐라고. 지단. 지단. 투버즈 리턴. 투엘 리턴, 뭐 지단. 투버즈 리턴. 무리뉴 얘기도 나오고 뭐 찾으라면 찾을 수 있죠. 아니, 무리뉴 3기. 아니, 무리뉴 포체틴- 3기? 근데 포체티노도 사실 14경기 2승보단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죠. 무버지 3기는 좀 일단 포터만 아니면 되지 않을까. 네. 램파드랑. 그래도 첼시가 램파드는 지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스쿼드 자체는 엄청 유망한 스쿼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도 감독이 바뀌고 플랜이 바뀌면 뭐 반등할 수 있는 여진이 있는 것 같고, 좀 그렇기 때문에 구단주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후임은 누가 와야 될지, 오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번 주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